네, 다음은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나오셔서 집회 발언 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등, 함열, 용안, 용동, 웅포, 성당, 함남, 망성 지역구 출신 조남석입니다. 먼저 제251회 제1차 정례에서 저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호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에 힘쓰고 계시는 정은일 시장님과 부시장 허전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말 30여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시는 이명천 건설국장님과 최봉석 바이오 농정국 국장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의 상습 침수 지역 방치 문제, 소극적인 재보험 지원, 하천 정비 미흡, 대주촌 관리, 피해 농가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 동안 익산 지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173농가 97.7헥타르의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쯤에서 익산시 의회와 익산시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님과 함께 피해 농가에게 가슴 깊이 사죄를 표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이번 익산시 침수 피해가 단순히 자연 재난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으로 동일한 피해가 계속된다는 것은 제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고 알고도 당한다면 그것은 인재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용동면 대주천에 대해 진행상을 보고도 시장님께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며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존경하는 조남석 의원님도 질문 내용을 안 주셨네요.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제가 그냥 시간이 없다. 어제 제가 저녁 8시에 또 자료를 또 받았습니다. 예, 예. 하여튼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곤란하게 답변할게요. 않고 예. PT를 보면서 저하고 예, 이야기하시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없으세요? 피해 내용이요.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우리 시설하우스 93동이 침수된 걸로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지금 저희가 그냥 밭작물하고 우리가 그냥 시설원에 그다음 가수 농가에서 지금 계속 자료가 바뀌니까 6월 9일 날 기준으로는 178 농가예요. 그중에 그냥 밭작물 농가는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15개소고 그다음에 원예 답은 수박이나 토마토, 상추 이쪽에 163농가, 과수는 한 74농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읍면동 그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 접수는 이제 받고 있어요. 그게 됐고요. 하여튼 이 문제고 지난 우리 10년 동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현황 간단히 뭐 말씀하신 자료가 또 없어서 말씀 못 하시면은 자료 한번 보시죠. 저는 지원금에 지금 현재 지금 10년 동안 우리 익산시에서 10년간 지역별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용안이나 뭐 웅포나 이 부분에서 10년간 3억 4,700만을 재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 좋습니다. 지수는 다 따졌는데 여기 피해 액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민안전과가 나름대로의 그 우리 그 MDMS라고 국가재난 그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이렇게 뭉텅하게 이렇게 부분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시설물 그 피해를 중점적으로 거기는 파악을 하는 거고 농작물 피해는 행안부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빠져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규정을 고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안부에서도 농작물 피해를 접수를 하겠다. 저는 그 얘기보다도 우리 시민안전과의 데이터, 이 데이터가 좀 그래도 우리 피해액은 산출을 좀 해야만 된다.
근데 그런 자료가 아직 없답니다. 피해를 우리가 용동 지역에 만약에 용동 지역에 뭐 10년간 어느 지역, 용동의 어느 마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뭔 피해를 받는가 그런 데이터도 예. 과거 통계 자료.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의 그런 철두철미하게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야만 다음에 또 피해를 100% 예. 봤을 때 이는 준비가 됐으면 한 50% 그 통계 자료 저 자료 보시면은 오산이 제일 많았고 네. 그다음에 황등, 왕궁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망성이 좀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 자, 지금 이 그래프가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 자료를 그냥 빼서 그냥 본 상황인데 이 파란 선은 우리 익산시 통계입니다. 이 빨간 것은 지금 계속 침수가 되는 그 용안, 용동, 망성입니다. 이것만 봐도 좀 많이 보겠죠. 그렇죠. 예. 거기서 또 보험도 많이 들었고 보험료도 많이 받아가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세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농작물 그 지급 현황입니다. 자, 재보험. 네. 이 상황에서도 좀 무언가 우리 시장님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네. 농협에서 제가 뺀 건데 우리 익산시는 이 자료를 달려고 있는데 주지도 않고 농작물 재보험 제가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해 현황을 좀 자료를 달라는 자료를 또 안 주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어렵게 구한 것을 시장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까? 그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담당 국장님. 직접 답변하실래요? 어떻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 직접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우리 담당 국장한테? 지금 저기 시간이 좀 그래? 많이 필요한데. 자, 지금 저희가 10년 동안 36억 보험을 받았습니다. 이 보험을 받았을 때 몇 프로 정도 보험료를 들었을까요? 익산시가 한 50% 이상 들었을 겁니다. 안 받은 농가를 피웠을 때 피해액은 100억 단위가 아마 넘을 겁니다. 전체 농가 대비해서. 그죠. 그걸 따지려고 제가 보험 가입률 50% 정도 되죠. 저희가 익산시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자체도 지금 제가 지금 수혜가 5월 28일부터 29일 집중호를 봐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 이후로 이 사건 해결을 좀 하려고 이거 농어촌공사가 잘못하고 있냐, 시 행정에 그동안 뭔가 준비성이 없었냐, 그래서 자료를 계속 달라는 자료를 안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하여튼 노력은 끝에 뭐 우리 시지부 그 부장님한테 얻은 자료입니다. 지금 보험 통계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농협을 통해서 보험금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 보험 들은 부분도 있고 안 들은 부분이 있어서 총액이 익산시에 2022년도, 2023년도 총액이 어느 정도 여기는 보험금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험 받은 금액입니다.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 지방 하천 유지 보수. 우리가 지금 하천이 뭐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 소하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우리 몇 개소 있는가는 잘 아십니까? 그 자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하천이 27개, 소하천이 62개, 국가 하천이 3개, 총 92개입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이 국가하천은 뭐 나름대로 국가가 정리를 하고 주변에 관리만 해주는 것이고 지방하천이 27개소입니다. 지금 뭐 연 7억 주고 지금 하는데 이 중에 국가하천 3개소가 34km입니다. 자, 지방하천 27개소가 187km입니다. 지방하천이나 뭐 우리 국가하천 넓겠죠. 소하천은 62개소에 102km입니다. 여기 좀 좁아요. 거의 지방하천 길이가 한 우리 하천에 비해서는 323km에서 한 5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해가 거의 좀 범람하고 일어난 데가 지방하천입니다. 거기에 그냥 1년 그 예산이 여기에 유지관리비 또한 거기 준설비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도비하고 시비
50%입니다. 50% 가졌네. 이번에 50%를 2023년도에 50%를 아마 도에서는 줬을 겁니다. 6억 한 4천만 원 돈. 근데 거기에 매칭으로 50대 50 하면 한 12억 정도는 주시하는데 우리 10일 좀 안 세웠습니다. 시장님. 사실 우리 장마는 상반기에 와요. 상반기. 근데 이 상반기에 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장마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이왕이면 12도 좀 많이 좀 세워가지고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하는데 거기에 우리 한 개소만 만약에 뭐 제대로 준설 작업한다면 이 돈은 다 그 한 7억 돈이는 한 해 9억 돈은 그 하천 한 해에 다 그 소진될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뭐 가용 재원이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다이론 가든 수천억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예. 국가천하고 지방천은 예. 그 매칭 비율이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칭 비율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하려면 저희들이 순수 12사업을 해야 되는데 순수 12사업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소하천이나 그 소관 부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이 문제점을 제거하신다면은 필요하다면 순수 12사업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에 그냥 탑천이 있어요. 황등이나 지금도 탑천은 되게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난리 나서 모를 심었는데 그 모가 다 또 망가졌습니다. 근데 이 망가진 것을 겨울에도 가야 보험료가 나오는데 이거보다 보험이 안 나오니까 그 모를 다시 갈아엎고 다시 심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또 연하천이 또 있고 거기에 우리 대주천 지금 계속 그 지방하천에 있는 부분 연하천은 그냥 송하천이지만은 이 부분에서 계속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할 때 계속 좀 꼼꼼하게 자료도 봐서 보는 거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우리 시장님께 인정을 해주셔서 예산을 좀 범위를 상반기에 도비 50을 가지면 10이라도 50kg 세워주셔야 아니 된다고. 우리가 12 매칭 비율은 다 지금 반영을 해서 확보를 했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자료는 그것도 확보 안 하면 우리가 도비 국비를 못 쓰죠. 매칭을 안 하면은. 하여튼 그것은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시장님. 자, 익산시 배수로 현황입니다, 시장님. 자, 지금 우리 익산시가 관할 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 관할 구역이 있어요. 우리 총 연장은 1,450km, 농어촌은 2,346km. 지금 집행 우리 여기 이제 배수 공사입니다. 공사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넣은 거 있잖아요, U자관. 그럼 공사가 34.7%, 51.7% 농어촌공사는요. 정말 안 됐죠. 그다음에 익산시는 자 6km 준설 작업. 6km면은 아시겠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는 자료를 뭐 이렇게 받았는데 뭐 정산서를 안 받기 때문에 180km를 했다 합니다. 하여튼 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익산시에 좀 뭔가 더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좀 해 나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익산시는 6km밖에 안 드는데 1억을 썼고 저기는 90몇 킬로인가요? 근데 2억 가지고 그걸 다 했냐 어떻게 했냐 확인해 보니까 저기 농어촌공사는 그 농배수로 관리가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예산 없이 직접 그 농배수로를 정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뒤쪽에 얘기 많으니까 앞으로 좀 예산을 좀 더 뭐 증액을 시키든 아니면은 시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주시죠. 농작물 재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그냥 농림축산식품부에 재보험을 그냥 지원을 받아요. 여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10%. 여기가 지침입니다. 우리 시 지자체에서 5%, 10%는 왜 5%, 10%가 뭔가 차등을 둔 것 같아요. 차등. 벼하고 그 외에 뭐 과수나 이런 부분. 왜 그 차등을 뒀는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12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본래는 여기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50%, 15%에서 80%를 지원해주고 농민들이 20%만 내면 됐었어요. 근데 20%도 부담이 된다고 농민들이 보험 가입을 않길래 시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테니까 농협도 같이 하자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는 네. 5%.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그냥 지역에 뭐 김제나 군산이나 어떠냐 했더니 군산은 벌써부터 2021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 지원을 이렇게 10%씩 거기에 벼나 벼 위에 차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에서 한번 전 단계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는 부분에서 사실 시장님 뭐 국장님 뭐 하실 이가 있으면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거 한번 보시고 이야기할까요? 그 차이가 그 돈이 5%를 더 준다면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만약에 시장이 무슨 얘기는 할 줄 알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5% 10%를 더 주면은 우리 뭐 원협이나 농협들이 뭐 지금 현재 지급을 해주는 보험료 지급에 좀 축소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시가 5%를 더 주면요, 그 냈던 그 거기에 이제 소비자가 내는 10%에 대한 그 75%를 원협은 준다 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5% 준다면 줄겠죠. 그게 아니라 보험을 더 들어요, 이제 사람들이. 안 들었던 농가도 들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오늘 제가 최종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익산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용안이나 용동이나 저 보험 안 들은 데도 많은 게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당선된 조합장님, 좀 우리가 원협에서 다 들어두고 나머지 안 들은 농가는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냐? 아유, 그럼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협 농가 우리 농협 조합장님 현재 저희들이 75%를 조합장이 75%를 주고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3억을 지금 주고 있답니다. 거기서 5억이든 10억이든 저희들 드리겠다. 그래서 농가들이 100% 보험을 들 수 있게끔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과 한번 조합장님들하고 간다 한번 갖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과 1년 전에 조합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네.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네. 조합장님들이 이게 시장님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하셨다고 네. 불만이 크시더라고요. 예. 예. 그 시행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바로 예산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어렵고요. 한 1, 2년 더 운영해보고 그러고 이것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소일고 그때 앵강은 협의를-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이라도 예. 지금 아까 손진영 의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이 세상이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5월달에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선두적으로 이렇게, 예. 선두적으로 15% 부담하는 거 위에 추가로 12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익산시에서는 농정을 그만큼 사랑하겠다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을 자, 하고 여기에서 시장님 쉽게 얘기를 제가 드린다면 다른 자료 한번 넘기면 있을까요? 그 넘기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 아니 이건 아니요. 여기에서 아니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아마 시설원의 사업이 5% 주면은 1억 2천 정도 돼요. 예. 여기서 산출을 해보니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2억 4천 6백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예산 아 전부 다 들면 예. 과수나 밭이나 예. 그다음 시설원에나 만약에 여기서 5% 추가하면은 2억 4천 6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모든 예. 것이 순서와 절차가 있는 건데 이렇게 피 한 번 왔다 해서 다 이렇게 100% 해줘 버리면은 다른 분 행정 어떻게 하랍니까 그거. 그래서 이것은 일단 1, 2년 지켜보자고 이걸 이제 작년에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예. 그렇게만 시장님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한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 익산시 재난지원 현황은 정말 여기 지금 피해에 따지자 보면 10%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큰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재난 지역을 또 했다 해서 뭐 이 부분에 뭐 재난지수 따지고 뭐 했는데 10%도 사실 안 돼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두 번 우리 농민들 우리 그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법을 고친다니까 좀 지켜보시게 이걸. 예. 이 3년 저기 수문 일대 한번 계속 넘겨주셔봐요. 예. 지금 제가 그냥 가서 아까 전전에 있는 건 찍었고 지금 이렇게 준설 작업이
뭐 한 2년 전에 했대요. 지금 여기 6월 3일 날 제가 가서 이건 아니고 그 전에 여기 6월 3일 찍은 거고 넘겨주세요. 예. 지금 이 부분 여기 아니야 퇴적돼 있잖아요. 이런 게. 자, 이것은 동영상으로 볼 테니까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동영상. 하천 관리를 하면 뭐 건설과에서 지금 이 철도 공사하는데 이 공문을 받았는가 서로 또 공문을 받아서 공사를 어떻게 하고 이 부분에 정비를 사업을 제대로 해야 이 물이 잘 빠졌을 건데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님, 지금 뭐 이게 아마 농어촌공사에서도 변명을 할 거야 아마 우리 그 대주촌은 우리가 하천 관리 것이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좀 농가가 또 피해를 또 봤다. 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저것은 그 책임 소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급히 답변 드리기는 그래요. 지금 이게- 철도 공사가 책임 있다 이렇게 귀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하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 철도공사에서 공사를 한다면 아마 공문을 받았어야 하는데 뭐 공문도 전혀 받지 않고 그랬다 합니다. 예,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하나하나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속이 저걸로 인해서 지장을 받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전문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걸 보시는 피해 농가들은 두 번 다시 보기는 싫은데 그래도 뭐 향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동영상 한번 보니까 왜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 5월달에 이렇게 난리 난 적이 없어요. 그러죠. 아무리 그러죠. 아무리 여기가 조금 저기 한다 해도 뭐그 저기 뭐야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장마 막 아주 심하게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물 찬 적이 거의 없거든요. 차도 살짝 좀 차고 말지 이렇게 완전히 수박이 막 물에 완전 잠길 정도로 이거는 진짜 뭐가 잘못돼서 크게 잘못됐어요. 현재 이번 상태는. 다른 동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영동 부산에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 공사를 점거를 지금 한 열흘이 지금 넘었습니다. 이번에 예. 한 24동을 수해 피해를 크게 좀 해주시죠. 근데 농어촌공사하고 익산시가 아니란 행정과 그걸로 해가지고 인재로 해가지고 3년문을 열어가지고 그 분산돼가지고 창립 범부장이고 화산 범부장이고 물을 펌프를 했으면 이런 피해가 안 났을 건데 화산 범부장을 가는 그 3년문을 3개를 다 닫아놓고 그 많은 물량을 창립 펌프장으로 가는 그 수로로 전부 내보내가지고 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이런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10년 전에서부터 계속 이런 피해를 보기는 봤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큰 피해를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음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도 모르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지금도 아무 책임을 질라는 의지도 안 보이고 시에서도 책임을 질라는 의지도 없고 농민으로서 폭폭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험은 가입됐어요? 보험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들어있습니까? 5월달. 네, 5월에 출하하려고 5월 30일 날 출하 예정이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되었어요. 5월 달에 이렇게 많은 비가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닌데도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3년문을 안 여는 바람에 이렇게 강이 범람한 적은 저도 한 10몇 년 농사를 쳤지만 이런 강이 범람한 적은 처음입니다. 예, 선생님 좀 보셨죠? 좀 네. 안타깝습니다. 그냥 처분은 24동인가의 피해를 입었어요. 한 1억 한 2, 3천을 받는데 현재 의지할 것은 재난지원금 한 10% 정도 받는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보험은 정말 하나도 없고요. 예, 예. 이게 사실 5월달에 이렇게 비 올 줄도 또 몰랐었고, 근데 그냥 이분은 뭐 우리 용성 3년 그 수문만 열었어도 피해는 안 봤을 것이다. 예,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 좀 느낀 부분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저기서 말씀하셨듯이
5월달 집중호우는 기상 관측일에 최초랍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저분들도 5월달엔 피해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보험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보험은 1년 단위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저기 피해 보신 분 한 분 한 분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한테 좀 길을 찾아보라고 해서 그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렇게 농구청구에서 점거를 했어요. 하고 어제 우리 본사에서 최종 그 조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농가들은 보도 안 했답니다. 않고 공무원은 왔는데 우리들 쉽게 안 주고 어제 이걸 줘라. 주야 뭘 할 거 아니냐고 저녁 8시에 받은 공문이 시장님 받으셨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아, 못 받으셨어요? 예. 아니 여기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아, 내용이 뭡니까 결론이? 네. 조사. 네. 조사 결과. 여기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농어촌 농어촌 공사는 책임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예, 여기서 보면은 뭐 전혀 자기들은 피해 본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용동 침수 피해 뭐 관련 조사 뭐 그다음에 용성 수문 미개방에 따른 대전 조치 상류 부위에 뭐 원해 침수된 발생 주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반대의 의견 자기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봐주시고 예. 하여튼 저희도 같이 조금 이거 고민을 시간을 하겠습니다. 좀 예. 이제 어느 정도 두고 뭐 익선시 의회와 뭐 행정과 좀 무언가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방안 저 있죠?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가?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지금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보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문제라 마음 같아서 그런데 개인적인 주머니라도 좀 털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뿔떡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는가를 다시 한번 찾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마 이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우리 저 앞으로 용동 호흡 피해에 대한 뭐 현황 및 향후 계획. 아, 그것을 본 것 같은데요. 그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 만드신 거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전혀 우리 시장님 자료를 안 주셨구나. 아니 내가 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예. 안 주셨어요? 우리 농정국장님, 저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지금? 좀 모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익산시 대안을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아, 익산시에서 만든 예. 겁니까 이게? 예. 아, 익산시에서 생산한 거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직접 말씀을 드리시죠 뭐. 그 부분은. 예, 농정국장 최봉선입니다. 네.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 근본 5월 말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지원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재보험에 가입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복구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 우리 행정에서 피해 농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대파비라든가 농약, 살포 뭐 이런 등등을 저희도 최대한 그 강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정리를 좀 해본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 제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파비 대신 그 파종하는 거, 그다음에 농약비 요 정도는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그 정도는 해주겠다. 뭐 그 그런 얘기는 같습니다. 그 아니고요. 우리 저기 뭐 예방 대책에는 용성 수문 관리 방식이 강화를 해서 뭐냐 3년 6월 개방할 건가 망성 지역민들하고 또 상의를 좀 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집중 예보시는 2인 1조 상시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뭐 영동 배수문 뭐 용성 뭐 수문 화산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한다고 하시고, 그다음 화산지구 배수 개선 사업 중에 지금 배수 펌프장을 2025년도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 1년 예. 좀 앞당겨서 예. 이 부분을 좀 빨리 해 예.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대두전 재해 위험 개선 지구를 그냥 지정해서 지금 용역 중을 그렇습니다. 올해
저 1,500만 원 주고 했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이 선정이 될라는 안 될라는 모르지만은 이것도 조기에 좀 해서 이 방안을 지금 내세운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아마 의원님이 피해- 지금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거기 비가 오면은 그 현장 감시 초소를 좀 강화를 해서 이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화산 배수 펌프장을 당초 계획보다 1년 땡겨서 2024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리고 하여튼, 예. 그 지역을 하천정비 계획으로는 너무 순위가 후순위니까 그 재지구로 해가지고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내년 9월 달이면은 선정 여부가 확정이 된다. 아마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사업은 또 우리 시기상조일수 그 안에 10년 만약에 그 사업을 받았다고 하면 10년 안에 된다고 하잖아요. 10년 있다 된다고 그것도 그냥 추후에 용지 매수나 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은 10년 동안 엄청난 또 재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 봤을 때 배수로 뭐 정비 사업이든 범이든 여러 가지 지금 시장님 이걸 예. 지금 만약에 이게 동동 통합 안 되고 우리가 진짜 군이었으면은 이렇게 방치는 안 했을 겁니다. 통합해놓고 군은 지금 되게 예. 가까우는 안주군을 좀 비교해서 좀 그 부분은 싶은데. 저도 항상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지금 그 전에 임시방편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그 5억 원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병목 구간 이런 데 있으면은 그 작업을 해서 아마 저 김승우 국회의원님이 예.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만드는 그러는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거죠. 국회의원님들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이드에서. 그러면 예전부터 만들었어야죠. 이번에 4월 달에 신청했어요. 이걸 4월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냥 농촌 지역이 고향이신데 남은 3년 동안에 좀 이런 배수 개선 사업이든 여러 가지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 사실 우리 아까 데이터만 있다면은 우리 국장님 데이터만 있다면 아마 침수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전을 시키든 아니면 거기에 고설 재배를 또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는가? 예. 진짜 뭐 2006년도인가 16년도에 그때는 농어촌공사는 이걸 좀 이전 좀 해달라고 딱지를 이렇게 붙였다고 하더라고. 우리 시 자체는 그런 거 없었어요. 이전 좀 해줘서 하천 옆에든 침수 좀 지대가 낮아서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지원책을 해줘야만 된다. 거기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익산시 조례가 있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제4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까지 있으니까 범위가 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얘가 뒤에 좀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옛날에 그 이한수 시장님 천동하우스 그 농업 정책 사업을 했었죠. 했습니까? 우리 전에 계신 국장님 아십니까? 했었습니다. 예. 아까 이 조례는 아시잖아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조례도 저희들이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농업 보조금 운영조례 보조금 교부 대상 다음과 같은 호가 맞닿았고 6호에 농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 딱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우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한수 전 시장은 천동하우스를 아마 780개 정도는 아마 하우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는 부분들도 있으시니까 하여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중앙동 침수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그때 우리 장경원님도 뭐 의원으로서 정말 소신 있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 나름대로 그냥 인재했습니다. 그때는 뭐 회사에서 많이 했고 우리 익산시도 성금도 모금도 했었어요. 이 또한 이 부분들도 지금부터 뭔가 좀 물어나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쯤에서 좀 정리 발언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그 조남석 의원님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열정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네요. 예. 사실 지금 우리 농가 피해 농가들은 이 원인을 지금 찾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요. 화산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화산 지구 배수 이렇게 그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예. 2021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죠? 예. 여기도 지금 개선 사업이 끝났어요. 송정 배수로. 여기도 앞으로 계획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농소 배수로예요. 농소 배수로도 예전에 아마 한 걸로 제가 압니다. 지금 농어촌공사 자료를 달라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넓혔으면 옛날에 제 고향이 구산이라 여기 옛날에 토배수로 했었어요. 예. 예. 근데 2027년 이렇게 개선사 여기도 유수지로 넓혔습니다. 우리 여기 피해 농가들은 어찌 왜 상류만 계속 당연히 하류로 물이 내려가서 막히지 않은데 왜 여기 하류는 피해를 보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농어촌공사는 대조천이 원래 배수가 우리 삼북천으로 빠져나가야 한답니다. 삼북천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 용선 3년 수문은 여기에 사실 근원이 뭐냐. 언제 들어서 어떻게 했냐. 이 자료 달라는 게 전혀 지금 없다 합니다. 농어촌공사도 이거. 자, 뭔가 여기를 대주천이 있었을 때 여기에 뭐 우리 삼북천으로 빠지는 부분에서 침수가 범람을 하니까 용성 수문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이 문 3개를 열어서 3년 수문을 열어서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2021년도 12월에 공사가 끝났으면은 한 번쯤은 3개를 다 열어가지고 해야만이 되지 않냐. 여기 유수시까지도 다 했고 다 공사를 지금 했는데 이것은 행정하고 우리 농어촌공사가 서로 뭔가 협업을 하고 이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나 농어촌공사가 방관한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농가들은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꾸 뭐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위 보고 왜 또 여기선 또 우리 그 연동 양수장에서 왜 뭐 수위 조절을 또 잘못했네. 근데 여기서는 그만큼 유량이 너무 많이 이런 데에서 유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빼도 안 빠진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해서 그 뭐 원리 원칙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농가들은 사실 새벽 4시까지도 이쪽에는 이쪽 용성이나 용동 쪽은 새벽 4시에도 범람을 안 했답니다. 예. 그래서 쫓아갔대요. 지소로, 망성 지소로. 쫓아갔는데 문들을 계속 열어달라는 게 열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이 없었다. 그렇게 또 농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시장님께서 좀 바쁘시지만은 이거 한 번쯤은 검토를 좀 해주셔서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결과만 믿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해주시고 농가편에서 예? 대응을 해주시고 많은 좀 일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류 지역인 그 화산지구에 주로 피해가 왔었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 갑자기 지금 우리 용동 지역에 피해가 오니까 더 혼란스러우시는 것 같은데. 그 전서부터는 계속 상류층은 제가 압니다. 2021년도에도 범람을 했습니다. 화산 지역이 피해가 컸고 거기는 피해가 조금 덜했고 그랬었어요 계속. 그 옛날이고요. 그래 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 수문 관리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이 부분도 예. 여기에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향후 계획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용성 수문 개방 관련 침수 주민들과 이렇게 협의해서 망성 주민이나 용동 협의해서 좀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서야 이 얘기를 써놨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셨듯이 용성 수문 3년을 다 열었을 경우에 하류 지역에 범람 피해가 컸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용동 지역 주민들이 들으면은 더 화가 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상류에서 우리가 왜 펌프 그 시설을 막 3-4개를 들여야만 되는가? 우리가 여기 열어주면 한 대라도 덜 수 있는 여기는 3개, 4개 했어도 열어주지 않으면은 화산 배수장을 풀 가동해가지고 계속 퍼냈다는데도 그것이 감당이 안 되더라.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 시장님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농 복합도시 맞는 어떤 농업 정책을 펼쳤습니까?
전 시장님은 전동하우스 농업 정책을 펼쳤는데 농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임기 중 파격적 농업 지역 정책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원일 시장님만의 상징적인 농업 정책 발굴해 주시고 익산시 농민들에게 익산심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남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 발전을 위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원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의의를 마치겠습니다.